지난 2018년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의정부 재활병원에서 2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이로써 이 병원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6일 오후 기준 6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경기도가 여성들이 안심하고 갈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공중 화장실뿐만 아니라 민간 화장실에도 방범 장비를 설치할 계획인데 화장실 천여 곳에 총 4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의정부 미군 공여지인 캠프 시어즈에서 토양 오염이 발견돼 개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당선 무효형까지 선고됐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의 재상고 여부가 남아있지만 대법원 판결에 이어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이 지사는 정치 행보에 힘을 받게 됐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친형 강제 입원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이재명 도지사가 대법원에 이어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파기환송심을 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 지사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 적극적, 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대법원 판결 이후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대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언제나 말씀드렸듯이 사필 규정을 믿고 또 우리 다수 국민들의 집단 지성을 믿습니다. 정말로 너무 먼 어두운 터널을 지나온 것 같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이재명 지사는 이번 판결로 정치 행보에 힘을 받게 됐습니다. 아직 검찰의 재상고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상고를 하더라도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결론을 낸 만큼 이 지사는 재상고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 지사는 그러나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대법원은 전원 합의체를 열고 공소 사실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대법원 판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포천 최춘식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4.15 총선 공직선거법 공시시효 만료일인 15일 최춘식 의원을 총선 기간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 총선 기간 현수막과 SNS에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허위 경력을 표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4.15 총선 기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지역 현역 의원은 최춘식 의원을 포함해 모두 4명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의정부 재활병원에서 2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지난 13일 병원 5층에 격리된 환자 23명과 보호자 19명 등 42명에 대해 4차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2명이 추가로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16일 오전 현재 이 병원에서 발생한 누적 확진자는 60명으로 늘었으며 서울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 3명을 포함하면 모두 63명입니다. 현재 이 병원에는 153명이 격리돼 있으며 다음 주 격리 해제될 예정입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7명 발생해 16일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4,769명으로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평택이 3명, 동두천과 의정부, 구리와 광명, 용인과 고양시에서 각각 2명, 수원과 안산시 각 1명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시군별 누적 확진자는 고양과 성남이 400명대로 가장 많고 용인과 부천, 평택시가 3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도내 대형 유통시설 시식코너에 내린 운영 중단 집합 제한 행정명령을 15일 0시부터 해제했습니다. 도는 수도권 내 확진자 증가세가 감소하고 지난 12일부터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행정명령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부터 중단됐던 대형 유통시설의 시식코너가 다시 운영됩니다. 해제 대상은 대형마트 107곳, 백화점 10곳 등 925곳입니다. 네, 4년 전 세상을 들썩이게 했던 강남역 화장실 묻지마 살인 사건,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건 이후 여성들에게 화장실은 공포의 공간이 됐는데요. 경기도가 여성들이 안심하고 갈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든다며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강남역 화장실 묻지마 살인 사건. 이 사건 이후 여성들 사이에선 화장실 가기 무섭다는 말이 나돌았습니다. 솔직히 엄청 겁나고 무서워요. 막상 또 멀리 갈 데도 없고. 경기도의 한 공중 화장실. 화장실에 몰래 숨어있던 남성이 손을 씻고 있는 여성의 뒤를 덮칩니다. 여성의 비명 소리에 비상벨이 울리고 근처에 있던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해 남성을 검거합니다. 현재 경기도 내 공중 화장실은 모두 1,600여 곳. 이 중 비상벨 시스템이 설치된 곳은 전체의 18% 수준. 절반 넘는 화장실이 방범 사각지대에 있는 겁니다. 지자체의 관리 감독 밖에 있는 민간 화장실의 사정은 더 열악합니다. 이에 경기도는 화장실 안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일단 앞으로 5년 동안 공중 화장실 500여 곳에 비상벨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민간 화장실에 대해선 시민 컨설팅단을 구성해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인데 480여 곳에는 비상벨 등 방범 장비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공중 화장실의 안전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것은 물론이고 민간 화장실 중에서도 범죄 위험이 높은 것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환경을 개선할 방도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대책에 따라 경기도는 화장실 1,000여 곳에 총 4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체계적인 미세먼지 관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대의기관인 시의회가 고체 연료와 관련해 결의안을 채택해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정덕영 양주시의회 의장과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주시의회가 이 고체 연료 사용 제한 지역 지정 속고 결의안을 채택했는데요. 먼저 그 이유부터 설명해 주시죠. 환경부는 1985년서부터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체 연료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도내에는 의정부를 비롯한 13개 시군이 고체 연료 사용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이 제한 구역에 고용연료 제품 발전 시설 등 약 700개의 대기 배출 시설이 밀집한 양주시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양주 시민들은 현재 대기 오염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가 양주시를 고체연료 사용 제한 구역으로 조속히 지정해달라는 내용을 결의안에 담아 채택한 것입니다. 네, 이처럼 양주시에 대기 배출 시설들이 밀집해 있는데 왜 양주는 고체 연료 사용 제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경신공업지구 고체 연료발전소 건립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결의안과 또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이 어떻게 다른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시의회는 이미 지난 3월 제315회 임시회에서 양주시 경신공업지구 고용연료 발전소 건립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고체연료와 관련한 결의안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3월에는 남면에 들어있는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결의안이었습니다. 경신공업지구 발전소 건립 부지 반경 4km 내는 초등학교, 고등학교 6개교가 있고 발전소 가동 시에는 황산화물 같은 유독성 가스가 발생해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시민들께서도 환경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에 민의를 반영하여 이번 결의안에서는 환경부의 양주시 전체를 고체 연료 사용 제한 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환경부의 입장을 좀 기다려 봐야 할 텐데요. 이번 결의안이 환경부의 변화된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코로나 장기화 여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기 중에 바이러스와 각종 오염물질로 인한 호흡기 질환이 늘어나면서 건강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미세먼지 관리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요구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시민의 대표 기관인 시의회는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고체 고용연료 사용을 제한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시민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에도 미세먼지 저감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대기질 회복을 위한 양주의 바람과 노력을 환경부가 더는 외면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덕영 양주시의회 의장이었습니다. 의정부 미군 공여지인 캠프시어즈에서 토양 오염이 발견돼 개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의정부시는 지난 8월 캠프시어즈에서 기초 공사를 하던 중 기름띠가 발견돼 공사를 중단하고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캠프시어즈 7만 5천 제곱미터에는 2022년 말까지 청소년 미래직업체험관과 45층 규모의 아파트, 20층 규모의 오피스텔 등이 들어설 예정이었지만 토양 오염이 발견되면서 공사 차질에 우려되고 있습니다. 의정부 문화재단이 오는 27일까지 안중근 의사 순국 110주년 기념 배너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국내외 공모를 통해 초대된 안중근 의사 관련 작품 120점이 의정부역 등 의정부 현수기대 주요 구간에 게시됩니다. 의정부 문화재단은 코로나19로 문화예술 향유가 어려운 시민들에게 신선하고 뜻깊은 전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추진 예정이었던 경기 지역 고교 1학년 무상교육이 조기 도입될 전망입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시행 예정인 고교 1학년 무상교육을 올해로 앞당기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육감은 당초 고교 1학년 무상교육 시행은 예산 삭감으로 어렵다고 봤지만 코로나19로 각 가정이 어려운 만큼 또 의회와 협의해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정부시는 15일부터 오는 11월 18일까지 2020 인구주택 총조사를 실시합니다. 인구주택 총조사는 5년 주기로 시행하는 국가통계조사로 인구와 주택 규모 등을 파악하며 정책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조사 대상은 의정부시 거주자의 20%인 2만 7천여 가구입니다. 대상자는 오는 31일까지 인터넷 등으로 비대면 참여가 가능하고 이후에는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조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